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 심하게 체하면 별다른 약이 없죠. 그래서 아직도 엄지손가락 끝을 따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따기의 효과 과연 있는 거냐? 근데 손을 따면 농백혈, 림프액이 피 대신 나오는 것이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치유 대체의학. 지금 이 그림은 오줌 싸개 혹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이 부위를 놔주면은 3개월 후에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44번째 이야기는 따기의 효과 편입니다. 손따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손가락에서 왜 피 대신 림프액, 농백혈, 고름이 나오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426쪽에서 464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에 그간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요즘도 체할 때는 엄지손가락 끝을 제일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따기 할 때, 체할 때 따는 딸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빠르게 혹은 급히 혹은 큰 걸 삼키게 되면은 이 위장이 경련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체했다 하는데, 이 체한 사람은 지금도 엄지손가락 손톱 쪽에 바늘로 찌르고 이 체한 것을 내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 체했을 때는 손을 따는 것은 목 쪽의 대정맥의 기혈을 열어서 위장대동맥을 살리려고, 즉 대정맥의 경락을 소통시켜 위장대동맥을 움직이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을 따면 효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학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체기의 다스림 효과의 순서는 첫 번째가 바로 엄지손가락 옆 소상혈, 이쪽이 소상혈입니다. 소상혈, 여기가 효과가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엄지 손톱 첫 번째 마디와 손톱 끝의 중간 기곡, 요 부위죠. 기곡, 요 부위. 그 다음에는 지압점으로는 합곡,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뼈를 따라 올라가서 뼈 중앙에 맞는 요 부위예요. 이 혀를 지압하면은 트림을 하면서, 트림을 한다는 얘기는 속에 가스가 찬 게 이제 빠져나오니까 위가 펑 커져 있던 게 가스가 빠져나오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번째, 이 소상경을 자리를 따주면은 소화기관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해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체한 것을 내리게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 체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급히 빨리 다급히 한급히 먹은 것을 한 번 체한 것은 올리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목젖을 넣어서 올리게 하거나 혹은 내리게 하지 않으면 평생 위저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체장애, 성장장애, 감기, 몸살 만병의 시작이므로 이 체한 후에는 빠르게 다스릴 수 효과적입니다. 이 그림이 한번 보세요. 여기 체한 모양 여기 있죠. 이 음식을 우리가 한급히 삼키면 이게 주위에 위산을 만나죠. 위산이 분비가 되면 위산을 만나서 음식이 믹스돼서 갈아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산화되지 않고 염산을 만나서 부패 썩어버려요.
그럼 가스가 발생하니까 이게 위로 상승해서 위저 여기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달라붙어 이것은 평생 내리거나 올리지 않으면 이게 계속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자, 6번째. 그래서 심하게 체하여 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흔히 새벽녘에 큰일을 치르게 되죠. 목숨까지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장의 위쪽 위저의 팽창으로 이게 막 부풀러 빵빵하게 부풀러지니까 이제 간도 짓누르고 위장 대동맥도 짓누르고 그 다음 심지어 폐까지 짓눌려서 숨을 헛헛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 사이 완전 교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이걸 치료되고 완화시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이 목의 쇄골, 대정맥 핏대기 요 두 개 손가락 눌러서 저 심장 쪽으로 꽉 눌러서 5분 지압하면 막 아예 울고 아파서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난리 나요. 아프지 않을 때까지 만지면 한 3, 4분 지나면 덜 터하면 쑥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효과가 좋은 거예요. 7번째. 자, 내가 체했는지 안 체했는지 아는 방법은 눈동자 검은 자 있죠. 요 까만 검은 자, 요 까만 검은 자, 요 검은 자 가까이 검은 자 옆이 푸른빛, 녹색빛을 띠는 사람은 아직도 위저에 음식이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이 체기를 내리거나 올려내지 않으면 계속적인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한 것은 내리거나 올려야 됩니다. 이 만병의 시작이 바로 이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 들어가서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고 오면 그 다음날 바로 감기 몸살, 흔히 객기까지 걸린다 하죠. 2번째, 자, 이 체한 것보다 더 중요한 손따기의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따서 체기를 다스리는 효험은 손따기 효험의 아주 미약한 일부분, 한 0.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손에 염증이 모여서 이렇게 홍반점이 생겨 있죠. 홍반점이 생겨 있는 게 이렇게 3번 다서서 일주일에 한 번 3번 다서서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혈류 손따기입니다. 2번째, 중요한 효험은 바로 인체의 자연 치유를 도와서 인체를 최적의 상태로 면역 기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잘 되도록 하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3번째, 그 이유는 바로 인체의 치명적인 염증이나 노폐물을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이나 발끝으로 염증의 하장을 보냈기 때문에 손끝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끝을 따주니까 결국은 뭐냐? 그와 연결된 림프절, 림프관, 오장육부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4번째, 손끝으로 염증을 우선 보냈다가 건강이 좋아질 때 야금야금 청소하려고 임시 하치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문제는 이게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갈수록 심해지니까 점점 차가워지는 부위가 넓어진다는 이야기죠. 5번째, 오히려 손끝은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 부위가 더 넓어지고 차가워진 부위가 점점 부위가 넓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넓어지면 결국은 혈전까지 이렇게 피부로 솟아나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흑반점이 되어버리죠. 피부가 검게 되거나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에 털이 술술 나게 됩니다. 자, 5번째, 그리하여 면역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고 피부가 검게 변하다가 급기야 피부 세포가 각질화되어서 털이 없어야 할 팔이나 다리에 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털이 나야 보온을 할 수가 있죠. 7번째, 이때가 되면 이제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잦은 감기에서 피로감이나 피부질환, 습진, 아토피 같은 것이 여기저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 특정 부위가 살이 쪄요. 자기 신체 아닌 부위에 막 살이 붕붕 찌고 붓고 이렇게 되죠. 또 반대로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 소장이 차가운 사람, 아무리 산삼을 먹고 보약을 먹고 뭐 밥을 많이 먹어도 절대 살이 찌지 않는 기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영양 흡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8번째, 손따기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손따기 효험은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취한 것 따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3번째, 저희 스승이자 모친은 아직도 손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펴낸 혈류 손따기 책 4권이에요. 첫 번째, 1950년대 병원이 없는 시골에서 저는 태어나서 아주 허약했습니다. 허약한 저는 하루에 경기를 5번에서 경련하고 쓰러지고, 혹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급체해서 한 달간 식물인간인 저를 살려내어 오늘의 일도 키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에 지도까지 해주어 지금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이 91세, 우리나라 지금 92세인데 돼지띠입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이틀이 멀다 하고 손에 버튼씩 제 번호를 기억을 하고 눌러서 이틀 자주 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시다가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좀 시원찮다 싶으면 바로 손따기, 아직도 손따기를 하고 또 어혈이 모인 부분은 푹 찔러서 그냥 피 나오게 해서 지금도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3번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동네 아이들이 아프거나 경기로 혼절을 하면 저희 집으로 달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두들 손따기 이후에 대부분 몸이 호전되어 동네에서 용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경기한 아이들 따고나면 살아있는데 손 따지 않고 병원에 가서 그때 경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4번째, 그래서 병약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손따기를 제가 직접 손을 따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후부터는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5월달인가 그때 콜라 예방주사 한 번 맞은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약을 먹지 않습니다. 또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일이 없었으면 가까운 친구들이 아프다, 백혈병 걸렸다, 그럼 제가 따지고 나면 고마 괜찮아요. 심지어 한 달간 식물인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선배도 제가 한번 따지고 난 뒤에 일주일에 또 있다가 한 10일 뒤에 바로 퇴원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자주 다스려 주었습니다. 6번째, 이 손따기의 논리, 그렇게 다스려도 손따기의 논리와 효험을 제대로 인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프랑스 파리 전시회차 파리에 갔다가 프랑스 사람들 젊은 사람 10대인데도 막 대머리가 그리 많아요. 이게 손따기를 안 했어야 되구나, 내 압이 높았어야 되구나 해서 이게 내가 손딴 학문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다스리고 공부하고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손따기 자료와 손따기 후 효험을 정리하기 시작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음 카페에서 10여 년간 수천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 즉 얼굴 이름 성도 모르는데 오직 손 사진 찍어 올리면 딸 좀 주고 댓글로, 어떤 댓글은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댓글로 소통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난치 질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난치 질환자 한 학생은 이제 대학 졸업해서 작가까지 되도록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2014년도에 심상의 혈류 손따기를 책을 상권 하권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 또 새로운 엄청난 정보와
인술이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알리고 널리 홍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손따기는 체내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인술입니다. 넣는 것이 문제지 빼내는 것은 빼낼수록 좋아요. 땀을 흘리든 배설을 하든 빼내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너무 많이 빼는 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손가락을 푹 찔렀더니 이건 피가 아니죠. 피와 고름, 림프액, 즉 농백질이 섞여 놓은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첫 번째, 손가락에 모인 농백혈, 림프의 염증을 빼내어 인체 내의 림프절, 각종 여기 있는 림프절을 살려내어 치료하는 유일한 자연 치료 인술이 손따기입니다. 얼마 전 카페 회원 한 분이 따다가 막 손에서 물이 나오니까 바로 사진 찍어서 제게 보내준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림프액의 염증이 손에서 빠지면 해당하는 오장육부 옆에 있는 림프관, 림프절이 살아나서 질병이 치유되는 새로운 개념의 치유법이에요. 세계 최초로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난치 질환이나 병명이 없는 다양한 질병까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친, 저는 수십 년 동안 감기를 앓은 적이 없어요. 우리 모친도 어떤 백신 지나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해도 저와 우리 모친 전화 왔어요. 얘야 그 코로나19 그 백신 그 절대 맞으면 안 된다 하고 서너 번씩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왜? 몸 건강한데 쓸데없는 균을 왜 넣어요? 바보지. 균을 빼내야지 왜 넣어요? 그게 백신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럼 손따기로 치료가 되는 주요 7대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나 미생물에 의한 감염된 염증을 제거합니다. 즉 바이러스 세균으로 인한 체내 염증을 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충격으로 생긴 염증이 제거됩니다. 소리, 온도, 습도, 바람, 빛, 운동, 항생제, 해열제, 스트레스 받은 염증을 빼내버린다. 세 번째, 물리적 손상, 열, 전기자극, 자외선, 물리적 충격에 의한 외상, 구타, 교통사고, 과잉노예로 생긴 염증이 제거됩니다. 네 번째, 뇌압이 높아 뇌에 생긴 염증이 제거된다. 우리 아이 공부해도 안 된다. 손 따보세요. 성적이 쑥 올라갑니다. 불면증, 지체장애, 치매 등 뇌의 압력이 높아 생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액순환 장애 치료, 혈전, 피떡이 되어 있는 정맥류가 막혀 생겨 있는 혈전, 어혈을 뚫어주는 효과로 질병을 치료합니다. 여섯 번째, 수많은 약의 오남용으로 생긴 체내 염증을 제거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제 등 약으로 망가진 오장육부의 염증을 이동시켜 빼내주게 됩니다. 일곱 번째, 면역기능 장애가 치료가 됩니다. 면역기능이 착착 높아집니다. 혈중 염증지수가 높아 조직이나 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난 여러 곳에 있는 염증질환, 알레르기, 습진, 비염, 지체장애, 관절염, 습진, 무좀 이런 것이 많은 곳에 염증을 빼주어 그것이 치유되는 효험을 가지는 게 혈류 손따기입니다. 이 부분 오줌 사계, 아랫배 차다, 혹은 임신이 안 된다, 생리가 심하다면 여기만 따면 아주 아랫배가 떳떳해지고 아이까지 가질 수 있는 딸점이에요. 다섯 번째, 이처럼 손따기는 체내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인술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현대의학자들은 이 손따기는 감염을 핑계를 제가 많이 돼요. 감염을 핑계로 음풀 넣으면 뭐 미신이니 뭐 살비니 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손 따기는 세균이나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죠. 체내에 있는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것이므로 단지 명예현상을 제외하면 그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체내 염증을 빼주는 혈류손 따기. 이
이미지가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체내 적체된 염증은 손끝으로 잡고 사입니다. 오장육부를 살리기 위해서 염증, 활성산소는 무조건 손끝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손끝부터 막혀오다가 이 범위가 넓어지면 결국 죽죠. 두 번째, 심장에서 먼 쪽으로 염증 어저킬 활성산소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손끝, 발끝부터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염증이 쌓일수록 적혈구가 피떡이 되어서 활성산소가 그 부위에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피부 질환, 습진 있는 것이 되고 아토피가 더 찢어지 되고 점점점 저체온 부위, 이 저체온 부위가 점점점 이렇게 넓어집니다. 심장 쪽으로. 네 번째, 그에 따라 뼛속까지 차가워지게 되는데 뼛속이 차가워지면 뼛속의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은 적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뼛속에 이렇게 차가워지면 이렇게 백혈구도 죽어버리고 혈소판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점 적혈구를 만들어내지만 하니까 우리 피 속에 염증이 더 증가하고 많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 따라서 오른쪽 그림처럼 병적인 골수가 되어 날이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점점점 검게 되다가 서서히 털이 굵어지기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염증이 또 피부 질환으로 습진처럼 지저처럼 빠져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부위가 퉁퉁퉁 부어서 계속 붓게 흔히 살찌게 됩니다. 자, 손땀에 이런 피고름 섞인 그 염증 농비 백혈 나옵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농백혈하니까 그 농백혈하니까 림프 얘기잖아요. 아니 혈관 속에 바늘 찌는 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뭐 림프액도 이야기되지만 저는 림프액 속에 고름의 지수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농백혈이라고 지칭해서 이런 것을 농백혈 지수가 제일 높은 거죠. 자, 일곱 번째. 따라서 모든 질병들이 염증과 활성산소가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질병의 커지고 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빼내는 방법은 제 강의 기본 손따기 125강을 살펴보시고 기본 손따기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 다음에 이제는 뭐냐, 좀 더 빠르게 그 부위를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위의 혈전,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직접 빼주는 방법이에요. 이걸 치료하다가 그 다음 더 빠르게 치료하고 싶으면 반드시 사열 만성질환 38강을 보시면 혈전, 어저혈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편을 보시고 혈전과 활성산소까지 빼주시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늙고 병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일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이처럼 손따기는 건강이 좋아지면 땀만큼 좋아져요. 심장 주위부터 야금야금 계속 좋아져서 몸 전체가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생활화 하셔서 앞으로 계속 감기에 영원히 걸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다음 주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뭐 모기에 물리든 뱀에 물리든 독사에 물리든 뭐 화상을 입든 일단 염증이 한번 생겼다 하면은 이 염증은 림프질을 따라 온몸에 돌다가 자기가 가장 몸이 안 좋은 부위에 쌓여서 병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하찮은 모기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45번째 이야기는 모기 질병편입니다. 모기 염증 바로 치료법. 모기 염증이 내 질병을 키웁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구독을 보시다가 눌러놨다가 다음 볼 때 또 누르고 또 그 다음에 또 누르고 하는데 한 번 눌러놓으면 평생 구독자가 되니까 두 번 누를 필요가 없어요. 두 번 누르면 구독이 아니라 구독 취소입니다. 예,
구독을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